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어제부터 날씨가 좀 많이 풀리고 날이 다시 봄날을 찾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날씨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트럼프가 입을 닫는 날은 늘 주가가 상승하죠. 특히 미국이 강력하게 상승해서 올라오는데 그동안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중이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 베센트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상승에 불을 지폈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바로바로 협상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힘들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렇지만 베센트는 아마도 월가를 좀 달래주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쏟아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기업 실적에 집중하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올랐을 때 우리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어제만 해도 미국이 그제 아주 안 좋았는데 어제 상당히 우리 시장은 강하게 잘 버티는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미국이 좋았을 때 우리는 어떨 것인가, 개인적으로 오늘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오히려 한국 시장이 윗꼬리 달고 내려올 가능성, 이 가능성을 좀 주의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 과연 미중 협상 진전이라는 소식이 여러 가지의 단기 차익 매물, 한국 시장에서 단기 차익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을 어떻게 덮느냐가 오늘 핵심일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사고가 많아진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주가를 보면 다우는 플러스 2.6, 네,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2.4, S&P 500 2.44, 아주 강한 3일 빠지고 강한 반등이 나타났죠. 금일 시장 움직일 주요 포인트를 보면 백악관이 중국과 원만하게 협상 중이다. 이번 주 34개국과 무역 회담을 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가 JP모건 주최 비공개 투자 컨퍼런스에서 미중 합의가 매우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보도가 나갈 걸 알고 말을 슬쩍 흘린 거죠. 네,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베센트의 배려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 의해서 환율 폭탄이 이어질 것이다. 한국 원화 평가 절상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원화가 최근에 아주 강하게 바뀌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죠. 네, 환율 조작 이슈가 시장에 급부상을 하고 있다. 우리는 23일 뉴욕 증시에 따르면 한미 재무통상장관이 2+2 통상협의를 오늘 24일 오후 9시에 시작한다. 한국 시간이죠. 네. 한대응은 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전략 태스크포스 팀 회의를 주최하며 오늘 4월 20일 저녁 9시, 미국 시간은 오전 8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한미 2+2 정상회담을 통상회의를 개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언급한 8가지 비관세의 부정행위가 한 것을 주택개설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환율, 부가가치세, 덤핑, 농업기준, 환적 등 항목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를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네, 한국 시간으로 24일 저녁 9시에 시작을 하네요. 여기에 따라서 무슨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좀 종목이 출렁출렁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모두 다 단기적인 영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은 이거 다음에 뭐가 올지, 그렇죠? 관세 무역 정책 다음에 시장이 어떤 스타일로 변화할지,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타났죠. 네, 1분기 매출액이 193억 4천만 달러, 시장은 211억 1천만 달러를 예상했는데 여기에 미달을 했습니다. 약 9% 정도 감소를 했고 주당 이익도 EPS가 27센트로 1년 전보다 40%나 죽었다. 전망치는 39센트였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외에서 주식은 그렇게 빠지지 않고 살짝 강보합이 있습니다. 시간외에 테슬라는 239.70달러, 0.73%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간을 좀 지켜보면서 테슬라 이게 바닥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도지를 마치고 앨런 머스크의 기한, FSD의 추진, 뭔가 서로 미국 정부가 테슬라에게 주고받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앨런 머스크가 돌아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3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300달러 오면 일단 팔고 나가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테슬라 너무 지칩니다. 네. 테슬라가 이렇게 해부작거릴 때 중국의 BYD나 이런 글로벌,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글로벌 시장을 딱 이렇게 점유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테슬라는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제 전기차로 시장을 지탱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FSD나 이런 것들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 테슬라는 서서히 잡혀먹힐 가능성. 이 FSD도 테슬라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의 가격은 $400 이상에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300 오면은 퉁퉁 치고 좀 빠져나가자. 지겹다는 거죠. 다른 종목에 더 눈을 뜨자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뭐 저같이 이제 테슬라를 너무 좋게 본 사람들이 너무 지겨워할 때 이때가 또 바닥이 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건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융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뉴욕 3대 지수가 한올 올랐다. 베센트가 중국과 합의 가능성 시사를 하면서 미국 동남아의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3,521% 관세? 네, 중국 것을 가공을 해서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그러한 중국의 두 개 기업이 만든 그러한 태양광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때린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 3,520% 관세다. 우리나라 태양광 제품들이 반대로 수혜를 보는 모습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IMF 올해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2.8% 무역 전쟁 우려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91,000달러를 회복을 했네요. 미국 기술주와 디커플링 되는. 그렇죠. 비트코인은 이러한 매력이 있어야 되죠. 미국 기술주와 디커플링이 되고 뭐 경제가 박살났을 때 좀 방어해주는 이런 매력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올라갈 때는 더 올라오고 내려갈 때는 더 빠지는 모습은 아닌 거죠. 네, 방금 테슬라 어닝 쇼크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지에서 퇴임을 하고 AI 등 신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어서 기대감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반등의 목표는 $300다. $300가 나오면 $400까지 올라올 수는 있죠. 네, 그때 팔아줘야 된다. 메타가 인스타그램 동영상 편집 앱인 에디치를 출시를 했다. 아하, 틱톡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네, 틱톡이 중국 애들이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애플 시리를 전면 재편하겠다. 비전 프로 팀을 대거 합류시켰다. 애플이 AI에서도 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샘 올트만 오클로 이사에서 회장직을 사임을 했다. 다양한 AI 기업 협력을 기대를 하고 있다. 샘 올트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잡스나 이런 급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젠슨 왕이나 이런 급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샘 올트만에 대해서 기대감을 쳐버렸죠. 네, 지워버렸다. 얘는 인물이 아니다. 네, 오늘 미국의 주요 금융 지표 및 주요 기업들의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달러 한번 봅시다. 달러 오늘은 살짝 강세로 돌아서네요. 98.720 달러 인덱스. 네, 온달러는 1427.51, 네, 5.885원이 상승을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저녁 새벽 시장에서 끝이 난 거죠. 네, 일본 엔화는 141.57엔, 0.7엔 살짝 약세입니다. 네, 중국 위안화는 7.3123 위안. 중국이 그렇게 많이 위안화를 절하로 가지고 가고 있지는 않다. 너무 무역전쟁에서 두들겨 맞은 게 큰 것도 있고, 두 번째 괜히 환율 조작했다는 소리로 미국한테 듣기 싫은 거죠. 책 잡히기 싫은 거고, 과거와 다르게 실효성도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다. 또 환율을 살짝 약세로 가면은 중국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세로 몰고 가는 모습,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채권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813, 6.1bp 상승했네요. 10년짜리는 4.396, 오히려 0.9bp 하락. 네, 단기와 장기가 서로 반대로 노는 모습. 네, WTI 한번 봅시다. WTI 가격은 2.93% 상승해서 64.24달러. 금은 오늘 살짝 빠졌네요. 3,393달러. 테슬라, 네, 아까 이야기를 했죠. 네, 엔비디아 0.97%. 반등력이 약하네요. 엔비디아는. 네, 마텐가리가 가는 중이죠. 애플은 2.98% 상승 198달러. 팔란티아는 2.96% 상승 93달러. 메타는 2.4% 상승 496달러. 일라인딜리 822달러. 브로드컴 0.92 좀 약한의 반등이 167달러. 마이크론 3.75% 상승 69달러. TSMC 1.91% 상승 15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1,654달러를 지나가네요. 네, 상당히 강한 모습. 금과 비트코인이 이 아사레장의 승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네요. 오늘 소수 몽키란 분이 이제 재밌는 걸 올렸는데, 과연
반등의 시점이 언제냐. 그렇죠? 매니저도 그렇고 여러분 투자자들도 대체 이 시장의 반등의 시점을 언제 봐야 되냐. 소수목키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BOFA라는 그런 협회가 있다는 거죠. 단체가 있는데 얘들이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향후에는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질문이 현금 보증이 3.5%까지 빠질 때가 2월이었던 건 2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보고서에서 이때가 가장 주가가 상승 꼭대기였다.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주가가. 네,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박살이 났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30년 만에 최악 이런 거 상황을 지는데 지금은 현금 비중이 4.8%까지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형태를 보니까 현금이 6%까지 늘 때가 항상 바닥이더라. 네. 현금 보유 비중이 6%까지 늘 때가 항상 바닥이더라. 지금 4.8이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6% 정도 되면 거의 바닥에 온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봤다는 거죠. 상당히 이제 재밌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바닥에 온 게 아닌가.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보고를 해주는 건데, 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 추이가 4.8까지 올랐다. 3%대 이제 꼭대기였다는 거죠. 네, 그때 그냥 주가가 2월 며칠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바닥을 치고 현금을 쭉 팔아서 이제 현금을 마련해서 6% 정도 오면은 이때가 항상 늘 바닥이더라. 6% 이상이 공포의 정점이더라. 네,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현금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바닥, 지금은 뭐 바닥은 아니지만 거의 바닥에 왔다. 한두 번 더 체크를 하면 위기가 리스크가 이벤트가 지나가면 시장은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로 관세 전쟁 이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네, 관세 전쟁 이후에 첫째, 가계의 소비를 중심으로 미국 내수의 빠르게 이축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반등의 여부를 결정을 할 것이다. 두 번째, 미국 정부의 재정 리스크 부상에 따른 정책 모멘텀이 약화가 됐는데 이 부분을 어디서 채워줄 거냐. 저는 이게 금리 인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재정을 마이너스로 투자할 수는 만들 수는 없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전 난리인데 따라서 트럼프가 택할 유일한 방법은 금리 인하 압박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파웰을 루저라고 욕하면서 압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르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내년 6월이니까 자연스럽게 압박을 하는 게 효율적이 일부 1기 때도 그랬던 건데 2018년 1기 때 하니까 그 다음에 파웰이 6개월인가 있다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지금은 자존심 때문에 못 내리지만 한 1, 2분기 지나면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게 시장에 투영이 된다면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세 번째,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국가들의 동맹 관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이것도 중요한 체크 상황이죠. 중국 쪽으로 많이 붙을 거냐, 미국 쪽으로 붙을 거냐, 이러한 상황. 네, 저는 중국 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붙을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들은 많이 약해질 가능성은 있다. 이걸 미국이 어떻게 메꿀 거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채찍을 줬으면 당근을 줘야 되는데 그 당근이 뭐냐 이런 것 지속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 관세 전쟁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세 가지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계 소비를 중심으로 미국 내수의 빠른 유축 가능성.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이 부분을 관세 전쟁 이후에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개인의 이자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게 오토론 같은 것들은 계속 증가하는 모습.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서 이게 연체율 추이죠.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미국의 소비에 상당히 위협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 가계 연체율과 신용카드 연체율도 올라가고 미국 소비자 순상각률과 신용카드 상각률도 올라가는 모습. 상당히 소비에 적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네, 미국 학자금 대출 유무에 따른 신용카드 잔해 올라가고 있죠. 네. 자발적 회사 퇴사율, 자발적 회사 퇴사율이 내려가다가 이제 멈추는 거죠. 네, 그만큼 잡 시장이 어려워졌다. 해고율도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또 멈춰 있고 상당히 잡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죠? 해고율은 이제 해고율이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해고율은. 네. 잡시장이 안 좋다는 거죠. 네. 미국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죠. 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하락 중. 전체적으로 미국 소비시장이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저축률은 약 4.67 정도 되네요. 미국 저축률은 또 미래가 부담스러우니까 저축을 좀 올리는 거죠. 저축을 올리면 소비가 늘겠습니까? 늘지는 않죠.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 상승 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기대반과 두려움반이 형성된 아침이다. 미국이 하락했을 때 기존에는 되게 불안했지만 한국 시장이 튼튼히 받쳐주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오면서 오히려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 우리가 잘 버텼다. 근데 미국 증시가 반등했을 때는 우리는 어떨 것이냐, 토해낼 것이냐. 저는 약간 토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전일 한국 시장은 미국 증시 급락으로 인한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 강보합권에 마감을 한 거죠. 네. 미국의 무역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좀 비켜난 시장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서 다소 의외의 시장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선 테마주라든지 미중 무역전쟁 수혜주, 중국을 때리면서 반사적인 태양광 같은 것들, 그 다음에 AACR과 같은 바이오의 큰 행사를 앞두고 바이오주들이 계속 잘 버티고 있는 모습, 이런 섹터 순환이 다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실적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트럼프가 입을 닫고 있으니까 실적으로. 특별한 트럼프의 발언이 없는 관계로 시장은 기술적 반등과 기업 실적, 특히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집중한 모습을 나타내며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오늘 미국 시장에서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그동안 많이 빠진 또 반도체가 일시적으로 올라올 것, 산업재, 조선, 방산 이런 주를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올라오지만 윗꼬리를 조심해야 될 하루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상승 섹터나 종목을 찾는 데 집중을 해야 되죠. 이 관세 전쟁 이후에 이게 쉽진 않죠. 네, 그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강도가 클 것이면 먹을 게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 아사리장 이후에 올라올 종목이 뭐냐? 어려운 거죠. 찾기가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찾는다면 반등의 강도도 세고 먹을 것이 많다는 게 생각이죠.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이 곧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재정도 투자하기 어렵고 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밖에 없는데 인플레이션만 좀 내려준다면 미국이 생각보다도 자주 금리를 내릴 가능성. 이렇게 금리가 내린다면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지만 파월을 겁박한 후에 파월의 1분기 이후에 금리를 내렸다는 거죠. 금리를 내리면 결국 매그니피션트 7 미국의 대형 우량주, 기술주, AI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바이오주도 뭐 좋을 것 같고. 네. 따라서 지금부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많이 빠진 M7 중에서 기업 자체의 호재나 어떤 기술적 우위,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반등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선별하고 찾아내고 이럴 것을 계속 집중적으로 파는 그런 고도의 집중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새로운 것이 나타날지, 기존에 많이 빠진 것 중에서 또 그 안에서 또 채로 걸려서 과점을 하거나 독점을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나타날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매그니피션트 7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이 아사리장 끝에는 미국의 기술주나 AI주가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단점은 있죠. 중국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중국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그 독보적인 그 무엇을 가진 기업.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러한 기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네, 오늘 한국 시장은 여전히 이재명 수혜주, 정책 수혜주, 그 다음에 바이오 사총사, ABL, 펩트론, 인벤티지, 알테오젠, 이런 것들 AACR이 가서 좋은 결과를 발표할 종목들, 다음 필요사 AI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살짝 또 이익 실현 차원의 물량이 나올 수 있어서 반대 전면 쪽에 올라올 가능성, 반도체, 2차전지, 태양광 이런 종목들, 산업재, 그러나 그들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옛날에 이제 그 MB 정부
때 이화공연 같은 종목들 지금 거의 다 망했는데요. 올라갈 거 보면은 뭐 거의 10배씩 넘어 올라가죠. 우리 상지건설 10배 올라가다가 3만 원대 2까지 올라 10배 올라오는 모습. 이러한 스타들이 있는데 10배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줄여야 돼요. 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이미 최종 올라간 종목들이 10배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사면 안 되죠. 네. 이재명 수혜주는 좀 주의를 해라. 차라리 한미 무역관세 수혜주를 찾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필요사 AI 관련주나 그 다음 이재명 수혜주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타 새롭게 눈에 들어온 종목이나 섹터는 없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추가해서 눈에 들어온 종목은 없습니다. 네,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은 상황인데 이 따뜻한 봄날처럼 우리의 계좌가 좀 빵빵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스터디 모임을 하죠. 네, 스터디 모임. 이번엔 미국 주식하고 반도체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댓글로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의도에서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면서 돈 많이 버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